안녕하세요. 주간 AI 프렌즈 시간입니다. 혼자 진행하는 당신의 AI 친구, 편하게 소식 전해드릴게요. 이번 주에도 AI 업계에는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. 오픈 AI 이미지 생성 기능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. 텍스트 삽입 기능 향상되었고, 이미지를 변환이 가능해졌습니다. 그런데 직접 사용해보면 기능이 엄청납니다. 네, 금주 AI 프렌즈 소식 시작하겠습니다. 오픈 AI의 챗GPT 이미지 생성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 이미지 생성 기능 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 만드는데 대본으로 대충 작성한 거고요. 이미지 생성은 챗GPT 역시 진행했고, 근데 지금 챗GPT에서 본인 사진 변환이 가능해졌습니다. 그리고 음성 생성은 에다가 이제 학습시켜서 만든 제 목소리고요. 그 다음에 영상은 헤드라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전체 제작하는데 한 5분 정도? 기다리는 시간이 대부분이고 5분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이번 주에 가장 큰 소식은 뒤에 그림 생성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겁니다. 원래도 달리 기능 통해서 꽤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다.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변환하는 거, 그림의 스타일을 변환하는 게 가능해졌고, 생성 인공지능에서 이제 글자 생성하는 게 잘 안 돼서 후 처리한다든지 나중에 이렇게 따로 처리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, 글자 같은 경우가 상당히 잘 변환이 됩니다. 이런 기능들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. 이것 통해서 이번 주 내내 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림 그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AI 프렌즈에서도 그림 대회를 한번 열어보았고요. 1등은 대전 이문고의 황유리 선생님. 본인 사진 변환해서 잘 만들어주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2위는 김형종님, 3위는 숭이여고의 이제 최동욱 선생님 이렇게 입상이 되었습니다. 그 단톡방에서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어떤 포스터라든지 그림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서 유리스 나잇이라는 포스터를 올려서 이 행사를 이제 홍보하는 이런 카툰 같은 거 만들려고 할 때도 원본 영상이 어느 정도 보존이 됩니다. 일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유명한 만화 이제 잘 변환이 되고요. 그리고 복잡한 문서들을 집어넣고 웹툰 형태로 요약해달라고 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. 단톡방에 올라온 작품들 중에서 이재현님 작품들 보면은 아이디어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오픈 AI, 클로드, 구글, 그리고 딥시크 들이 이런 거인으로서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한다는 이런 그림들 잘 그려주신 것 같고요. 코남쌤은 코난 캐릭터를 많이 이미지를 사용하시죠. 그래서 새로운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렇게 이미지를 변환해서 또 새로운 캐릭터들 많이 만드셨습니다. 제미나이 2.5가 공개되었습니다. 이 벤치마크 상으로 보면 오픈 AI 아니면 O1 모델이나 클로드 이런 모델들에 비해서 더 뛰어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지금 인류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그 벤치마크에서 거의 20% 정도 육박을 합니다. 지금 딥 리서치는 현재 26%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툴을 사용하는 거고요. 제미나이 2.5 같은 경우는 툴을 사용하지 않고 한 18% 정도 성능이 나온다고 하니까 놀라운 성능인 것 같습니다. 일부 클로드에 밀린다든지 그룹에 밀리는 벤치마크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벤치마크에 대해서 다른 경쟁 제품에 대해서 더 좋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벤치마크 상으로 봐서는 현존하는 인공지능 모델 중에서 제미나이 2.5가 가장 성능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당분간은 그 인공지능 모델의 1위는 제미나이 2.5가 차지할 것 같고요. 제미나이 2.5는 그 구글의 AI 스튜디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 사이트 들어가서 모델에서 제미나이 2.5 프로 익스페리멘탈 모델을 선택하시면 되고요. 저는 유료 결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무료 사용자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제가 한번 이번에 코드 작성하는 게 잘 된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본 것은 코로나 전파 시뮬레이션을 에이전트 베이스드 방식으로 시뮬레이션하는 코드를 만들어 달라 실행을 해봤고요. 보시면은 상당히 긴 길이의 코드를 잘 작성을 해줍니다. 그래서 이거를 한번 콜앱에다 넣어서 제가 실행을 해보았고요. 보시면 코로나 상황이 전파되는 것을 잘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여기 있는 빨간색 점들이 코로나 확진된 환자들이고, 그 다음에 녹색 점들이 확진됐다가 이제 회복되는 것을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하는 거고요. 이게 벌써 한 5년 전쯤에 저희가 코로나 한창일 때 그 커뮤니티에서 한번 이런 코드를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, 그래도 저는 하루 정도 시간을 쓴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게 한 5분 만에 이제 뚝딱 이런 코드가 나오니까 참 신기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지금 대세죠. 우리가 이 에이전트 인공지능이 컴퓨터를 제어하기 위한 일종의 프로토콜을 표준화해 놓은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는데, 다양한 기능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을 이라는 것으로 이제 표준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MCP가 상당히 대세라서 저도 실행을 해봤습니다. 이제 PC에다 클로드 데스크탑을 설치를 하고 플레이라이트 MCP라는 이 라이브러리를 PC에다 설치를 하면 됩니다. 간단하게 설정을 하면은 이 클로드 데스크탑에서 본인의 PC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간단하게 이 이제 클로드 데스크탑하고 웹브라우저를 함께 띄운 다음에 이런 사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달라고 했을 때 클로드가 이제 이 기능을 실행을 해서
이 웹사이트를 제어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다양한 정보들을 웹사이트에 쓸고 와서 요약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신기하긴 합니다. 그 클로드를 가지고 PC 화면도 곧바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쓰면 유용할 것 같긴 한데 조금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PC의 제어권을 지금 클로드한테 주는 거거든요. 그렇다 그러면은 조금 안 좋은 목적으로 혹시 이제 악성 코드 같은 게 들어갔을 때 뭐 PC가 뭐 어떤 망가진다든지 아니면 자료가 유출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기도 해서 꼭 이제 검증된 어떤 기능만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딥시크 V3 새 버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. R1 모델 말고 우리가 추론 모델 전에 베이스라인이 되는 모델이 딥시크 V3인데 이 작년에 공개된 이후로 이번에 다시 공개가 되었고요. 대부분의 벤치마크에서 상당히 성능이 올라갔습니다. 놀라운 거는 이 벤치마크 상에서 보면은 상업용 모델 포함해서 이제 비추론 모델 중에서 1위입니다. 소넷 3.7이라든지 이런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모든 비추론 모델 중에서 1위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 모델은 라이센스도 MIT 라이센스로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모델이죠. 그래서 뭐 여러모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. 그냥 이 모델을 실행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만 구축한다 그러면은 이론상 GPT 4.5나 클로드 소넷 3.7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아무튼 딥시크가 또 이렇게 새로운 모델들 계속 오픈하는 것도 놀라운 것 같습니다. 그 러버블 앱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그 카카오톡에 이제 단톡방에 올라온 사이트인데 그 프롬프트로 홈페이지를 뚝딱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저희가 AI 프렌즈라는 저희 커뮤니티 그 학회에 대한 소개 글을 인터넷으로 찾아서 검색을 한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넣고 관련 내용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은 이런 사이트가 만들어집니다. 그냥 뚝딱 만들어집니다. 이런 사이트가 만들어져서 그 주소를 공유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보게 할 수도 있고 또 이 사이트를 가지고 또 편집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 되는 사이트가 한 번에 나온다. 그리고 여기 이제 들어가는 정보들도 인공지능으로 검색해서 만들어내면 되기 때문에 그냥 복잡한 정보를 요약해서 보여주기 위한 사이트로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재현님이 이제 제보한 내용 중에서 에이전틱 AI 시스템에 대해서 5가지 레벨이 있다고 해서 이런 짤이 있어가지고 뭐 저도 공유를 드리고요. 1단계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싱글 에이전트를 이런 프롬프트 입력이 들어왔을 때 LLM 모델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출력이 내뱉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1단계고 다양한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할 때는 이런 중간에 라우터 두어서 적절한 인공지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델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에이전트 되면서 많이 이제 각광받는 게 LLM이 외부 함수를 호출하는 기능이죠. 외부 기능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. 외부에 있는 뭐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지 계산글을 실행한다든지 이 LLM만으로 하지 못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툴 콜링하는 게 3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4단계하고 5단계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이런 에이전트들을 여러 개의 에이전트로 활용해서 상호 협력적으로 이런 그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멀티 에이전트로 활용하는 개념이라 볼 수가 있고요. 여기서는 구분을 크게 2가지로 한 것 같습니다. 하나는 이 에이전트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동작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2가지 구분한 것 같고요. 예를 들어서 그 멀티 에이전트 패턴 4단계에서는 이런 서브 태스크별로 에이전트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보이고 5단계 같은 경우는 보다 이 에이전트 하나하나가 능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뭐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시각적인 자료들이 이 해당 사이트들에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저 사이트에서 이런 시각화된 좋은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단톡방에 이제 김선영 박사님께서 공유해 주신 내용입니다. 이게 스레드에 올라온 글인데 지금 현재 챗GPT가 사용자가 한 4억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내년 봄 정도 되면은 한 10억 명을 돌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참 단일 서비스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. 페이스북에 에트리의 박찬성님께서 이런 하사비스의 영상을 또 요약해서 올려주셨는데 요약하자면 뭐 예전부터 저는 드는 생각이지만은 10배의 생산성을 가지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. 그러니까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고 편해지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. 하지만 그렇다 해서 혼자 놀 수는 없잖아요. 우리가 전 세계가 경제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일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
인공지능 덕분에, 아니 인공지능 때문에 그런 세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. 네, 금주의 소감입니다. 지금 오픈 AI가 이번 주에 뭐 엄청난 기능을 또 하나 오픈했죠. 최근에 오픈 AI가 뭐 API 기능도 비싸고 기능도 그렇게 특출나지도 않은 것 같고, 오픈 AI 좀 걱정을 하는 말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, 또 사람들이 걱정을 할 때쯤 하나씩 새로운 기능을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. 오픈 AI가 또 어떤 기능들로 이런 말이 나올 때 또 공개를 할지 잘 모르겠는데, 이번 주에 또 상당히 임팩트 있는 기능을 하나 공개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언어 모델 중에서 우리가 구글의 제미나이 2.5가 현재로는 지금 최고의 인공지능 모델 자리를 차지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MCP, 우리가 이런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PC를 제어하기 위한 표준이죠. 이런 MCP의 개념이 되게 편하게, 얼마 설정할 것도 없이 편하게 이제 PC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런 표준화된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, 개인적으로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. 지금 수많은 MCP 기능들이 업로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, 그 인공지능한테 내 PC의 제어권을 줬을 때 혹시 거기에 어떤 나쁜 목적으로 악성 코드가 들어가 있다든지 하면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는 좀 10배 더, 네, 열심히 일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번 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